안녕하세요. 스마일샤크 솔루션스 아키텍트 김현민입니다. 오늘 저는 스마일샤크가 AWS를 활용하여 생성 AI, 특히 LLM을 어떻게 도입하고 내재화하여 실제 업무에 적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직면했던 다양한 어려움들과 이것들을 극복했던 방안들에 대해서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스마일샤크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스마일샤크는 클라우드 컨설팅과 운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고객이 클라우드 도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을 했습니다. AWS 파트너 최고 등급인 프리미어 티어를 5년 만에 달성을 했고요. 국내 최초로 AWS SMB 컴피턴시를 취득을 하고 13개의 AWS SDP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00개 이상의 고객사분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클라우드 혁신을 지원해 왔습니다. 클라우드를 더 쉽고 빠르게 도입할 수 있도록 모두가 편하게 사용하는 클라우드라는 미션 아래에서 지금도 다양한 산업의 고객분들과 클라우드 여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는 이쯤 하고요. 저희가 보여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저희의 LLM 도입 과정, 둘째,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한 에이전트 초기 구축, 세 번째, 에이전트의 고도화, 마지막으로 최적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는 생성형 AI의 시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LLM은 그 가능성을 입증하면서 수많은 기업에서 POC를 진행해 왔는데요. 스마일샤크 또한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여러 고객사의 GenAI 도입을 가속화하면서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만난 고객사분들은 개발 인력 부족, 도입 후 성과 불확실성, 적용 업무 선택의 어려움, 그리고 기술 선택의 혼란 등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계셨습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서는 이러한 초기 도입 부담이 크게 와닿았는데요. 저희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업들이 생성 AI 도입이 옳은지, 그리고 고객에게 솔루션을 제시할 때 명확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저희는 늘 그랬듯 시도해보고 결정하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생성 AI를 도입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어떤 업무에 적용해야 하는가입니다. 도입 후의 성과를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더욱더 고민이 깊어지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최소한의 공수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것이지만 AI를 다뤄본 경험이 없는 회사라고 하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AWS에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Gen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마일샤크는 어떻게 구현을 시도하였을까요? 스마일샤크는 2023년부터 R&D를 시작하고 사내 챗봇을 운영해 왔습니다. 어떻게 LLM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였고, 첫 번째 도전은 LLM을 활용하여 부서 간의 기술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는데요. 먼저 정보를 얻기 위해 서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서 기술 그룹의 인적 리소스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 지원 업무의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었고요. 또한 사내에 어떤 조직이 어떤 기술적 어려움을 겪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을 해서 사내 교육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POC를 통해서 저희는 정량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생성 AI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저희는 이러한 시도들이 생성 AI 도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 AI 가능성을 보았던 저희는 이번에는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한 영역에 도전해 보고자 했는데요. 이때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됩니다. 에이전트란 능동적으로 요청을 처리하고 마치 진짜 사람처럼 동작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바로 이 진짜 사람처럼 동작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였고, LLM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정의를 해보게 됩니다. 그 결과 명확한 입출력 구조로 결정론적 프로세스를 구현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이는 성공과 실패 기준이 명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외부 서비스나 도구, 프로그래밍 액세스가 가능한지, 즉 API 호출이 가능한 형태화하며 이 행위 또한 코드로 표현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스마일샤크의 세일즈 그룹에 대한 예시인데요. 먼저 세일즈 그룹에서 수동으로 처리하는 모든 업무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저희가 정의한 일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약 90%에 해당되는 태스크들이 코드화가 가능하다고 판별이 되었는데, 쓰기 기능이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읽기 기능이 필요한 태스크만 먼저 코드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를 구축을 하였고, 이제 LLM은 코드화한 태스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정적인 챗봇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고객사에서 견적 문의 등이 발생을 하면 에이전트가 리소스 비용을 직접 검사하여 고객에게 안내할 자료를 생성하게 됩니다. 방금 예시를 조금 자세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1이라고 하면 견적 작성이 1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리소스를 식별하고 그에 대한 필터를 만들고 비용을 조회하고 견적을 작성하는 태스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견적 요청이 들어오면 세일즈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요청에 대해서 실제로 비용을 조회하고 견적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람은 이 견적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요청을 다시 보내고 없다라고 하면은 다음 사용자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이 에이전트 운영 전후에 대한 정량적 성과 지표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영업팀에서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의 업무가 이제 30%가 대체가 되었고 영업분들이 미팅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미팅 수가 87%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팔로업 전환율과 최종적으로 계약 전환율 상승으로 이어졌고 정량적으로도 LLM 도입이 유의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샤크가 에이전트 구축으로 고군분투할 때 아마존 베드락은 노코드 기반으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는 놀리지 베이스와 베드락 에이전트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출시 이후 저희 또한 베드락 에이전트로의 전환을 선택을 했으며 이를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OC는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락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신속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기존에 작성한 태스크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이를 AWS 람다로 옮겨서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인프라 관리가 필요 없는 서버리스 형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 포인트도 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간소화되는데요. 놀리지 베이스를 활용하면 데이터의 준비, 정제, 벡터와 저장 과정을 훨씬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이 베드락 에이전트에 대한 아키텍처 다이어그램인데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LLM 파이프라인과 RAG 시스템입니다. LLM 파이프라인을 살펴보면 베드락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모델 중 필요에 맞는 것을 선택을 하고 수행할 작업은 코드 기반으로 정의된 액션 그룹을 설정하면 구축이 완료됩니다. 레그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데이터만 준비하면 됩니다. 데이터가 준비되면 노코드 기반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도큐먼트를 간단하게 업로드하고 이후 모든 과정은 베드락이 처리하게 됩니다. 이때 데이터는 오픈서치 서버리스를 통해서 안전하게 저장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치게 되면은 독자적인 놀리지 베이스 구축이 완료되고 다양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 프라이빗 AI 에이전트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정리해보면 먼저 AI 구축에 있어서는 수행할 작업을 명확히 하고 이를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구축에 있어서는 단순히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하면 전체 시스템이 자동으로 구축됩니다. 핵심은 AI 개발 관련 인력, 데이터 전문가, LLM 전문가 없이도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LLM을 도입하고 아마존 베드락을 활용하여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고도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차례인데요. 시스템을 변경함에 앞서서 저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델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도 엔트로픽의 소넷은 최고 수준 모델이었기 때문에 모델 성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미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도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은 엄청난 공수가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였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결정에 따라 워크플로우가 진행되도록 구축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션 또는 히스토리를 지원하기 위한 메모리도 관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요구사항을 부합하는 것이 바로 랭체인과 랭그래프였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의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델 변경 없이 베드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놀리지 베이스 또한 그대로 지원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구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현된 태스크도 약간의 변경만 수행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워크플로우 커스텀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기 작업처럼 위험도가 높은 경우 사용자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거나 LLM이 자체적인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조건부 분기를 하는 등 견고한 워크플로우 구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마스킹이 필요한 예약 에이전트를 구축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예약 노드에서 CRUD 태스크를 사용하여 요청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후 응답에 남아있는 혹시 모를 개인정보를 식별하여 마스킹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추출하고 마스킹 노드에 생성된 응답에 대해 마스킹을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킹이 제대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클래시파이어를 구축을 하여 이를 통과시킵니다. 제대로 통과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최종 응답을 전달하고 마스킹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라고 판별이 되면 이거를 다시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적절히 마스킹된 응답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시처럼 가드레일과 LLM 기반 조건부 분기 등을 적용하여 쓰기 작업 또한 자동화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에이전트를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새롭게 태스크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롤백이 쉽고 코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완전 자동화, 일부 제약이 있으나 롤백이 가능한 경우에는 부분 자동화,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을 생성하고 검토와 승인을 하도록 하며, 롤백이 불가능하고 시스템적 영향이 큰 경우에는 자동화 불가로 분류하였습니다. 분류된 쓰기 작업에 대해서 자동화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80%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 또한 에이전트에 적용을 하여 최종적으로 수동 업무의 80%를 에이전트를 통해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효과를 보았던 것처럼 인하우스 작업보다는 필드 쪽에 더 많은 리소스를 투자할 수 있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미팅 수는 도입 이전 대비 약 140% 증가하게 되었고, 계약 전환율이 30%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구축한 파이프라인을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다 보면 도큐먼트에 더 복잡한 메타데이터 구성이 필요한 경우라든지, API 비용보다 GPU를 활용한 모델 서빙 비용이 더 저렴해지는 경우라든지, 혹은 외부 인터넷 없이 실행해야 되는 환경, 예를 들어서 자체 모델 활용이 필요하거나 지연 시간에 민감해서 로컬 추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이 보이게 된다면 이제는 최적화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먼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아마존 오픈서치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파이프라인 기능이 엄청 강력한데요. 일반적인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보면 문서를 벡터화하여 저장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 복잡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사용자가 규격에 맞는 문서만 넣어주면 알아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놀랍게도 오픈서치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픈서치의 ML 커넥터 기능인데요. 이를 통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커넥터에 등록을 하고 입력과 출력 형식을 설정한 후에 프로세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필드맵을 지정을 하여 파이프라인에 의해 자동으로 벡터화된 필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를 인덱스 설정에만 적용하면 됩니다. 이제 지정된 필드로 문자열이 들어오게 되면 자동으로 벡터 쌍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시에서는 description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 문서가 오픈서치에 입력되면 저장될 때 description 벡터로 변환되어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면 벡터와 구조화를 포함하여 다시 요청을 보내는 일련의 과정이 없어지고 운영 관리 포인트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접 모델을 호스트해야 되는 경우인데요. 특히나 가장 니즈가 많은 부분이 비용 측면인 것 같습니다. API 호출은 토큰당 입출력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복잡한 워크플로우가 실행이 되면 히스토리를 담은 많은 토큰이 소모되게 됩니다. 이때 API보다 GPU를 활용하여 LLM을 직접 호스팅하는 것이 더 저렴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비용적 측면 외에도 최근에 성능이 좋은 오픈 모델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튜닝 등의 이유로 직접 활용을 하고자 하거나 폐쇄된 환경에서 LLM을 활용해야 되는 요구사항들이 늘고 있습니다. AWS에서도 EC2와 세이지메이커를 활용하여 직접 모델 호스팅이 가능한데요. GPU가 포함된 다양한 인스턴스 유형을 제공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GPU 머신을 활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세이지메이커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이미지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GPU를 보통 LLM을 서빙하는 데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VLM인데요. 모델의 가중치와 캐시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은 모델일수록 이 가중치가 큰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고민해야 될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VRAM을 늘려서 내가 원하는 모델, 고성능 모델을 호스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낮은 성능의 모델을 활용해서 호스트할 GPU 스펙을 낮게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좋은 스펙의 GPU 인스턴스를 활용하면 VRAM이 4배, 8배 증가하므로 그만큼 좋은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예산된
예산 제한 범위에서 이제 시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LLM 성능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능과 비용적인 이점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존재하는데요. 양자화된 모델을 조금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자화된 모델을 활용하면 정밀도는 낮아지지만 모델의 크기가 경량화되고 메모리 대역폭이 줄어들게 되면서 더 빠른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Q1의 QWQ 모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기본 모델의 경우 약 64GB의 VRAM이 필요한데요. 캐시까지 고려 시에는 약 70에서 80GB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가장 저렴하게 GPU를 활용하면 A10G 4개 구성이 들어간 G5 10X 라지를 사용해야 되고 이는 시간당 약 7불 정도가 청구가 됩니다. 반면에 양자화된 모델은 캐시까지 고려하더라도 20에서 24GB의 VRAM만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단일 L40S로 충분히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G6E X라지 한 대를 사용하면 시간당 약 2.3불이 청구가 됩니다. 더불어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면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는데요. 다만 스팟 인스턴스가 종료될 때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일 노드에 모델의 가중치와 캐시를 모두 담도록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한 클러스터 자원을 원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 서빙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VLLM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레이 오토스케일러를 활용해서 스팟으로 GPU 풀을 관리하게 됩니다. 스팟 종료 알림이 발생하면 레이는 더 이상 해당 노드로 작업을 보내지 않고 스팟 인스턴스 종료 이후에는 새로운 스팟을 할당받아서 클러스터에 자동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스팟 인스턴스는 경고 후 2분 뒤에 종료가 되므로 추론 과정이 2분이 넘지 않는 경우 활용할 수 있고 추론 중 종료가 발생하는 경우라면은 레이에서 폴트 톨러런스 메커니즘을 지원하기 때문에 알림을 받아 재시도하는 로직을 구현하면 됩니다.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베이스로 두고 스팟 인스턴스를 확장하면서 수평적으로 클러스터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리스크를 감소하고 최대한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경우 여러 개의 스팟 인스턴스 구조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 감소폭을 나타낸 것인데요. 상황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양자 모델로 변경만 하더라도 약 67%의 비용이 절감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면 최종적으로 88%의 비용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비용이 LLM 서빙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1순위로 최적화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스마일샤크가 AWS 기반으로 생성 AI를 도입하고 내재화하고 최적화하기까지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보자면 작은 성공 경험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때 AWS의 관리형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단하다는 점, 또한 복잡한 문제는 에이전팅 워크플로우로 해결하도록 하며 자동화된 데이터 파이프라인과 최적화된 LLM, 비용 최적화된 LLM 서빙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마일샤크는 AWS를 베이스로 생성 AI 초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통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러한 노하우들은 다가오는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부스 배치도를 참고를 하시어 P08에 위치한 스마일샤크 부스에 오시면 더 많은 내용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WS의 프리미어 파트너사 스마일샤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